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기술사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한번 풀이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 질문은요, 회복 탄성 계수하고 동탄성 계수와의 비교 그래프에서 동탄성 계수와 동전단 탄성 계수가 어떻게 축방향과 이 변형률에 있어서 어떤 같은 그래프로 그려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회복 탄성 계수는 이제 포장 요철 균열에 있어서 이제 역학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엡실런, 델타 엡실런 R로 해가지고 리커버리 변형률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알아내는 부분이 있겠고요. 동탄성 계수는 이제 시그마 엡실런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로 이제 ED로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동탄성 계수는 이력 곡선에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골격 곡선의 기울기로 나타내는데요. 우리 이제 시청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좌표 측에 이제 반복 전단 응력과 반복 전단 변형률이 있는데 그 기울기가 동전단 탄성 계수가 돼야 되는데 왜 동탄성 계수 ED로 될 수가 있느냐, 그거 하나 질문하신 거 있고요. 그리고 동탄성 계수 ED가 되려면 좌표축 값이 축 응력과 축 변형률로 변경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이제 제가 드린 이러한 그래프 이렇게 대제목 2번 보시면은 어떤 시그마 엡실런 관계에서 정적 탄성 계수 2가 있고요. 어떤 반복 3축 하중에 있어서는 축 하중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어떤 시료가 이렇게 있다. 시료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시그마 3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구소값이 작용을 하고요. 시그마 3가 작용을 하고 델타 시그마를 이렇게 이제 축하중을 계속 반복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요 멤브레인 안에 들어있는 이 시료가 어떻게 이제 응력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변형을 이루냐.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냥 나타내면 정적 탄성 계수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ED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동탄성 계수죠. 동탄성 계수. 다이나믹은 일레스틱, 다이나믹, 일레스틱 탄성 계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하고 여기 이제 사이에서 이제 엡실런 델타 엡실런 R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델타 시그마 D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성 계수에 대한 부분은 리질리언스 모듈러스 해가지고 이건 델타 엡실런 R분의 델타 시그마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무리가 없는, 이해하시는 분의 무리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동탄성 계수하고 동전단 탄성 계수에 대해서 세로축과 우측에 나타내는 좌표가 어떤 항목이 좀 이해가 좀 안 된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어떤 타우하고 감마의 어떤 전단 변형률과 어떤 전단 응력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력 곡선이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 부분은 이제 어떤 단면적이 AT가 되겠고, 요 부분은 AL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감쇄계수를 구하는 공식이 또 있잖아요. 감쇄계수를 이제 구하는 방식은 이제 4파이분의 1에 어떤 주기적인 반복에 대한 면적과 요게 이제 AL 부분, 변동계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말씀하신 이제 전단 탄성 계수인데, 요거는 이제 감마분의 타우로 나타내겠죠. 감마하고 타우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비틈이나 전단이나 반복 비틈 전단이나
반복 단순 전단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그 전단 탄성계수예요. 그래서 동전단 탄성계수는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게 이제 타우 D하고 감마 D하고 있을 때 요게 이제 G, D로 나타내겠죠. 이렇게 기울기가.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반복 삼축 시험도, 반복 삼축 압축 시험도 아까처럼 이제 요게 이제 시그마가 있고 엡실론으로 수직에 대한 계속 부분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ED로 나타냅니다. 이 이력곡선은 똑같이 나타나요. 똑같이 나타나고 요 골격에 대한 기울기가 ED가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델타 엡실론분의 델타 시그마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 이제 변형률과 축 변형률과 축 어떤 하중 응력으로 나타냈을 때고, 요거는 이제 전단 응력은 이제 옆으로 이런 식으로 비틈 전단이 이렇게도 나타내지만 이렇게 좌우로도 나타내고 이렇게 회전을 하는 그런 비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단 응력을 나타내고 전단 변형률은 이제 감마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어떤 그 사각형이 있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어떤 y라는 부분이 여기 높이가 있고 여기가 델타 x라고 한다면 이 감마라는 어떤 전단 변형률은 높이분의 어떤 옆으로 이렇게 변형되는 그 델타 x를 나타내는 게 전단 변형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축하중에 대한 엡실론과 엡실론이 있고, 이거 변형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옆으로도 나타내고, 그래서 엡실론은 엡실론 뭐 L분의 엡실론 V로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러한 그 변형률이 종축이냐 아니면 뭐 수평이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포화성비로, 요 엡실론이 아니고 포화성비로 나타내는 거죠. 엡실론 L분의 엡실론 H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V로도 나타내고요. 어떤 길이에 대한 변형률과 이 수평적인 부분의 변형률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뮤라는 이런 그 뭡니까, 이제 포화성비 여기 포화성비잖아요. 포화성비로 나타납니다. 지금 옆에 이게 큰 그림이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보이셨죠? 이렇게 이제 요렇게 해서 이 작은 창에서 이렇게 보이긴 했었는데, 큰 창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고 그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복 탄성 계수나 동탄성 계수나 이제 다 반복 삼축에 대한 부분과 공진주 시험으로 하게 되는데요. 공진주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비틈이 있다. 비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G라는 반복 전단 그 시험 전단 계수, 반복 전단 탄성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탄성 계수, 반복적인 이 동탄성 계수에 있어서는 어떤 그 수직적인 부분만 그 응력, 수직적인 축 응력과 수직적인 변형률만의 것으로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전단 시험 하잖아요. 직접 전단 시험. 이렇게 이제 시료가 있으면 이렇게 어떤 그 시료를 담는 몰드가 있고, 이렇게 이제 그 흙이 있어요. 흙이 있는데 이렇게 축하증을 이렇게 줍니다. 축하증을 주고 이쪽으로 하나 밀고 P로 밀고 이쪽으로 또 P를 밀어요. 그러면 요건 타우거든요. 전단력으로 밀고 얘는 압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C 파이 값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타우라는 전단 응력하고 수직 응력, 전단 응력을 밀어줬을 때 여기가 이제 전단 파괴가 나겠죠. 그때 이제 곡선이 이렇게, 곡선이 아니고 직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 어떤 점으로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래서 하중은 얼마 줬을 때 타우는 얼마였고, 이때는 얼마고 이때는 얼마,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어떤 C 값과 파이 값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전단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타냈다고 하시죠. 그러면 요건 C값이잖아요. 요건 C값. 여기서까지는 C값이고 요게 이제 전단 저항각이 되는 거죠. C값과 전단 저항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 이제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일축 압축 시험을 보죠. 일축 압축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해서 시료가 있으면 요렇게만 눌러주고 시그마만 주고 이 흑시료가 이제 변형되는 이것만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내냐? 시그마라는 그 응력과 변형률로 나타내는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 게 이제 불교라는 상태고 이제 다시 이렇게 다시 리몰딩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요게 교란 상태입니다. 요게 이렇게 안 나타나고 거의 이렇게 좀 수평으로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이게 교란 시료. 그래서 이게 이제 시그마와 엡실론 이제 축하중에 대해서 변형률만 나타낸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단력이 동원됐을 때 이렇게 이제 어떤 요 직접 전단 시험 그리고 삼축 압축 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파이로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파이 값으로 나타내서 이제 여기서 파괴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C파이 값.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축하중만 주느냐 아니면 전단력을 줬느냐. 그래서 이제 반복 전단 시험도 똑같아요. 그래서 반복 삼축 압축 시험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계속 이렇게만 주는 거예요. 델타 시그마로 주고, 여기는 이제 시그마 3가 계속 구소값이 있고요. 여기서도 구소값이 있었고요. 구소값이 이렇게 해서 델타 시그마가 있었고,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해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변형이 이제 탄성 변형이 있겠죠. 그때의 그 변형이 반복 삼축 압축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동적인 집안 물성지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엡실론과 델타 시그마 D로 나타내고, 이렇게 이제 골격이 이렇게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력 곡선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돼서 여기에 이제 기울기 동탄성 계수에 대한 부분은 엡실론 분의 델타 시그마 D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감소의 계수는 4파이 분의 1분의 AT 분의 AL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면적이 이제 AT, 요게 이제 나머지가 AL로 나타내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이해되셨다면은 전단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비틈 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중공 원통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비틈 전단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도 있고, 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도 돌아가고,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부분, 이렇게 이제 방향이 이렇게 한 곳에만 이렇게 연직적인 부분만에 이런 것이 반복적인 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옆으로도 돌고 막 이렇게 수직적인 부분도 같이 해서 진동을 준다는 거예요, 시료에. 그래서 반복 비틈 전단 시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타낼 때 시그마, 델타 시그마 엡실론이 아니고 어떻게 나타내냐면 타우하고 이렇게 전단 변형률과 전단 응력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때는 뭐가 되냐면 얘는 동적 전단 개수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동적 전단 개수. 이제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 요거를 이제 알고 접근하셔야지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다.